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다음 달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 나설 26명의 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대표팀 주축인 유럽파가 대거 승선한 가운데 홍 감독은 양민혁 선수 등 4명의 새 얼굴을 뽑으며 안정 속 변화를 택했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26명의 홍명보 1기 명단을 발표하며 안정 속 변화를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정적인 팀 운영과 또 약간의 변화가 이번 선수 선발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상황입니다. 실제로 홍 감독은 그동안 대표팀의 중심을 잡아준 손흥민과 김민재, 황희찬과 이강인 등 유럽파를 대거 뽑았습니다. 동시에 양민혁 등 4명에게 첫 태극마크의 기회를 줬습니다. 가장 관심을 받는 선수는 고교생 공격수 강원 양민혁입니다. 만 18살의 양민혁은 올 시즌 28경기에서 8골을 넣고 5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신인상을 넘어 MVP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달의 선수, 영플레이어, 이달의 골을 독식하며 K리그 최초로 개인상 3관왕에 올랐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대로 충분히 대표팀에 들어올 자격이 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대표팀에 와서도 잘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홍 감독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수들에게 신뢰를 주는 감독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명보 1기는 다음 달 2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소집됩니다. 이어 5일 팔레스타인과 홈경기를 치르고 10일에는 원정으로 오만과 대결합니다. 연합뉴스 TV 김종력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홍명보 신임 축구대표팀 감독이 국가대표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네, 안정 속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와 더 자세한 내용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박문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발표된 명단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발빠르게 보셨을 것 같고 많은 분석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총평을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놀랄만한 이름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팬들이나 또 축구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예상했던 명단이 이제 많이 들어갔고 새로운 얼굴들은 들어왔는데 이제 몇몇 선수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조금 몸놀림이 좋지 않거나 폼이 좀 떨어져 있어서 몇몇 선수들에 대한 우려는 살짝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정 속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변화, 그러니까 좀 젊은 선수들에 대한 발탁이 좀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최초로 국가대표팀에 발탁된 선수가 4명입니다. 그렇죠. 공격수 양민혁, 그리고 오른쪽 수비수 황문기, 왼쪽 수비수 최우진, 그다음에 중앙 수비를 보는 이한범인데요. 그렇죠. 이 선수들은 소속팀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명단 발표 전에도 이 선수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게 있었죠. 우리 이번에 명단 발표는 당장은 이제 9월에 있을 3차 예선 2경기 팔레스타인과 오만을 상대한 경기이기도 하지만 예. 이제 우리가 사실 이번 3차 예선을 통과하는 건 눈앞의 목표이긴 하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3년 뒤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에서의 좋은 성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길게 보는 좀 젊은 선수를 중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명단을 보면 26명 중에 30살이 넘은 선수가 사실 10명이에요. 조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젊은 피의 수혈은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예상했던 대로 손흥민 선수가 주장을 맡았고 황희찬 선수나 이강인, 김민재 선수 등 기존 대표 선수들도 선발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제 사실 유럽파를 빼놓고는 한국 대표팀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죠. 예. 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도 주장이고 지난 주말에 아마 보신 분들은 다들 환호하시면서 박수를 치셨을 텐데 지금 한 경기에서 2골도 넣었고요. 이강인 선수 역시도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뛰면서 연속골을 넣고 있습니다. 2골 넣었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대표팀 구성을 보면 황희찬 선수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2선에는 공격 2선에는 이게 막 잘하는 선수들이 들어오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선 걱정은 좀 많이 없는데 지금 사실 살짝 걱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2선을 바치는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라 불리우는 3선 미드필더라든지 최전방 공격에는 조금 고민이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뭐 그 부분에 뭐 정우영 선수 등이 이번에 발탁이 되기는 했는데 네네. 지금 이번에 사실 가장 언론에서 주목하는 것은 아무래도 양민혁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K리그 1에서 워낙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토트넘에도 지금 입단을 앞두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양민혁 선수 어떤 선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일단 놀라운 선수입니다. 예.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실제 학교를 다니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훈련을 하는. 이제 우리 K리그에서는 준 프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K리그에 데뷔한 선수고요. 그렇게 형들하고 뛰면서도 정말 대단한 속도, 대단한 기술, 대단한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예. 이 축구 팬들을 뭐라고 할까 막 설레게 만드는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와 관련한 모든 기록들을 다 깨고 있고요. 최근 얼마 전에는 또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과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맞아요. 예. 네. 예, 그래서 다가오는 1월에는 이제 한국을 떠나서 영국 런던으로 가서 토트넘 선수로 뛰게 됐는데 토트넘에서 바로 이렇게 지켜봐서 계약을 할 정도로 정말 이 대단한 선수고 또 저는 양민혁 선수처럼 10대 선수들이 과감하게 대표팀에 좀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건 두 가지 이유인데 본인에게는 내가 더 많이 뛰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요. 기존 선수들에게는 자극이 되죠. 이렇게 10대 선수가 저렇게 잘하는데 나도 더 열심히 뛰어야지. 또 하나의 어떤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양민혁 선수의 발탁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양민혁 선수의 자리가 아무래도 윙포워드를 보니까 손흥민, 황희찬, 뭐 이강인, 이재성 등 우리 대표팀에 워낙 든든한 선수들이 많은 자리지 않습니까? 당장 주전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대표팀에 속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지금 고3 선수인데 만약에 뭐 지금 당장 가서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뛰어넘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게 예, 예.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이제 18살 선수니까 사실 옆에서 이런 수준 높은 경기를 가까이 지켜보는 것, 예. 그다음에 이제 훈련도 같이 하는 것, 이러면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세계 축구 역사에 뭐 대단한 이 발자취를 남겼던 많은 선수들, 예를 들어서 마라도나와 같은 선수들도 워낙 어렸을 때 뽑혔는데 뽑히자마자 바로 주전 뛰는 게 아니죠. 네. 일단 그 선배들을 쭉 뛰는 걸 보면서 그렇게 성장을 또 한 번 하고 또 이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첫걸음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한범 선수도 선발이 됐습니다. 덴마크 진출 이후에 이 공식 경기 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수인데 이한범 선수 선발에는 좀 어떤 배경이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네, 이한범 선수 자체가 요즘 현대적인 의미에 잘 부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중앙 수비수 하면은 그냥 막 상대 공격수와 부닥치는 힘 있는 이런 센터백만 얘기하다가 요즘은 뭐 후방 빌드업이라고 그래서 네. 센터백들이 어떤 패스의 시작점, 발도 잘 쓰는 이제 중앙 수비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이런 능력을 잘 갖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센터백인데 네. 또 하나 우리가 보면 나머지 제가 센터백 말씀드릴게요. 김민재, 예. 김영권, 권경원, 정승현 다 30이 넘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백도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한범 선수는 뭐 당장 주전으로 쓴다기보다는 이제 이 선수들의 뒤를 김민재 선수 30 안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김민재 선수만 빼놓고 나머지 세 선수가 이제 30을 넘겼는데 이렇게 조금 이제 세대 교체가 필요한 이 라인에 이한범 선수도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네. 홍명보 감독이 10년 전에 그러니까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할 때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 딴 선수들 위주로 좀 구성을 했다. 뭐 의리 축구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었단 말이죠. 이번에 네. 홍명보 감독이 그런 부분을 아예 또 뭐 생각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좀 영향을 좀 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예. 오늘도 기자회견에서 그 질문이 좀 나왔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제 10년 전에는 내가 많은 선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선수 안에서만 선수를 썼고 그게 좋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적 달게 받는다.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했던데 이제 대표팀 감독이 돼서 첫 선발이잖아요. 좀 더 넓게 보기 하면서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도 대체적으로 보면 울산 소속이거나 울산 출신들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울산이 워낙 K리그에서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울산 네. 소속이거나 울산 출신들이 많을 수는 홍명보 감독이 있겠지만 울산 감독이었으니까요 또. 네네. 우리 지금 K리그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잘 뛰는 우리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더 넓게 보는 이런 게 좀 더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놓고 사실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대표팀이 신뢰를 되찾으려면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팀 신뢰 문제는 사실 예. 지금 국가대표팀이 운영되고 하는 것 좀 별개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선수들이 아직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월드컵 예선 최선을 다해서 뛸 거고 멋진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텐데 사실 지금 우리 팬들이 신뢰를 잃어버린 건 성적이 안 좋다. 우리 누가 못 뛴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축구협회가 이 판을 끌어가는 행정, 리더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회복을 하려면 그 문제에서 출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리더십의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력에 대한 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지금 오늘 당장 국회에서도 문체위가 현안 질의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별도의 문제로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소집이 돼서 치러야 할 경기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뽑히게 된 대표팀이 이제 2일 소집이 되고 팔레스타인전 이후에 오만전 치르게 됩니다. 물론 피파 랭킹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낮은 국가들이긴 하지만 지난 아시안컵 이후에 이런 중동 국가들, 아시아 다른 팀과의 경기에서도 항상 집중해야 한다라는 게 지배적인 평도 좀 나오는 상황이죠, 위원님. 그럼요. 사실 요즘은 아시아 축구가 워낙 좀 대등하게 많이 평준화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두 번째 싸우게 되는 오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쿠엘루 감독 시절인 2003년에 지면서 오만 쇼크라고 하는 것도 좀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팀들을 집중해서 싸워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하지만은 체급차는 납니다. 지금 선수 구성이라든지 실력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은 한 3골 이상은 다 이길 수 있는 팀인데 분위기 잘 정비하고 선수들이 집중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이라크, 요르단과 함께 이 B조에 묶여 있는데요. 이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대표팀으로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전략, 전술은 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원정 경기에 대한 대비들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3차 예선 조편성이 굉장히 특이하게도 우리만 빼놓고는 상대해야 될 모든 팀들이 중동이에요. 예. 네. 이러면은 시차 혹은 역시차, 이동거리 이런 문제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 원정 경기에 대한 준비 또 우리나라 대표팀의 그 주요한 선수들이 다 유럽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이동거리를 상당히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컨디션 조절,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대를 분석하고 우리의 우리의 어떤 전술을 잘 준비하는 것은 기본일 것 같고요. 전수가 있다면은 이렇게 모든 팀들이 중동이기 때문에 중동에 대한 어떤 대비 이런 것들 시차라든지 날씨, 예. 이동거리 이런 걸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정석 또 새로운 얼굴도 보이는 이번 대표팀인데요.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경기들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